차려 명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궁합을 보는 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합하는 것이 그야말로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인데 더욱이 우리가 옥진만 서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엄청난 인연이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연도 뭔가 통했기 때문에 인연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연은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인연이 잘못된 바람에 해로가 되지 않고 중간에서 니는 내대로 나는 나대로 또 자식은 자식대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생을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궁합이 바로 되게 되면은 절대 그렇게 헤어지는 수는 사실 없습니다. 조금 못 살면은 못 사는 대로,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해로를 하게 되는데 그 인연이 처음부터 잘못돼 놓으면은 이것은 해로가 사실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 자체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자식의 생산이 안 될 수도 있고 설사 된다고 해도 올바른 자식이 생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 자체가 부모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로 일생을 통해서 부모의 기대 가지고 뭔가 자기 몫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우도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은 부모의 인연에서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생산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궁합법을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뭔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궁의와 인연을 보는 법입니다. 궁의와 인연을 보는 법. 궁의와 인연법. 이것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궁합을 봉이하셔 가지고 상대방의 사주 자체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주. 그리고 사주 이 자체가 나쁜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은 이 길하고 사주 자체가 나쁜 사람하고는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혼인을 하게 되면은 이 불길한 그런 징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사주가 탁한 것이 없고 맑게 잘 짜여져 있으면은 이것이 좋은데 상대방의 사주 그 사람의 상대가 뭔가 나는 좋아 있는데 상대 자체가 탁해 있거나 이러면은 아무리 인연법에서 궁합을 보는 법에서도 좋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해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궁의의 합, 이 자체는 사주를 세워놓고 그 궁의의 합을 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하고는 먼저 우선돼야 될 부분이 그 사람 사주 자체가 좋냐 나쁘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본의 궁의의 합을 본다. 궁의의 합. 자, 그래서요, 남녀의 사주를 세운 다음에 연주 대 연주, 월주 대 월주, 또 일주 대 일주, 시주 대 시주, 이렇게 이 대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합이 많고 충격이 적으면 결혼해도
무난한데 이와 반대면은 불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세워놓고 요렇게 이 사주가 이 건명이고 이것이 곤명이라면은 요렇게 합을 먼저 말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명이 자생이라면은 그러면은 곤명이 이 축이 되게 되면은 자축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신생이 돼도 역시 합이 되는 거죠. 신자합이니까. 그리고 진생이라도 자진의 합이 되기 때문에 역시 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월이 만약에 인월이라면은 여기에 상대방의 월이 5월이면은 이것은 인호가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월이라도 이런 육합에 해당하니까 역시 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해월도 인월도 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또 인월에 만약에 인월이라면은 해월도 기고 5월도 기고 또 여러분 술도 역시 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러한 식으로 삼합을 보고 육합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합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일지가 신생이라면은 여러분 또 상대방이 자일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 여기에 여러분 사생은 이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사생은 형합이기 때문에 선합 우형 파라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생은 사신에 육합에서 나온다면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봐서는 절대 안 되는 합이고 자생이나 여기에서 진생은 역시 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시하고 시 이렇게 봐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합이 되는 전체가 합이 되면은 이것이 물론 좋은 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합이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설상 연지 자체가 충이 되고 또 시기가 충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주는 말이죠. 일지 자체는 절대 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지가 우리가 근묘화실에서 그야말로 일지 자체는 나의 궁이고 꽃을 피우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 보면은 연과 월 시가 있다라면은 우선 이거를 말이죠. 연은 충을 해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은. 그런데 지금 일지는 말이죠. 일지는 절대 충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왕이면은 월하고 이 월하고도 합을 하게 되면은 조호가 합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이 근이죠. 연 자체가 이것이 여러분 근입니다. 근이고 월은 이 묘 줄기라고 했죠. 줄기고 그 다음에 이런 꽃에 해당하는 겁니다. 꽃.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시는 사실 열매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일지 대 일지. 이건 확실히 봐야 됩니다. 설사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것이 다 중하고 아니면은 중이 아니더라도 일지 대 일지는 반드시 합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은 연과 연이 아무리 합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옳은 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 대 연 이렇게 이제 합이 되게 되면은 좋다 고 한단 말이죠. 하는데 이것은 절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사주를 모르고 부모가 그분을 먼저 해가지고 이럴 때에 너 애가 무슨 띠고 우리 애가 무슨 띠인데 합이 되네. 이럴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세에 와서는 이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이 연수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전체적으로 합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진합이니까 용띠하고 지띠가 합을 했단 말이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는 절대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사실상 10% 이상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결국 연지 대 연지 D하고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그 비중이 10%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D하고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요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은 좀 수월해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 가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 D가 좋다고 하던데 왜 여기 오면 그게 나쁘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상당히 받습니다. 특히 최고로 감량하기가 어려운 상대가 지금 20대, 30대 전후 어렵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내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까지 물어봅니다. 40대, 50대는 어찌 보면 그냥 사람 옷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면 알면 돼요. 그런데 20대, 30대 이런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당신 지금 말해 결혼 안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남편은 언제 결혼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사업가입니까? 돈은 좀 있습니까? 집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환장한 일 아닙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20대 40대 그만큼 현명하고 말이죠. 또한 궁금한 것도 그거란 말이죠. 차라리 옛날처럼 19, 20에 21, 둘씩 가면은 그만 갚으면 되는데 요즘은 계산 다 수판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계산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가면 되죠. 이 환장한 데가 안 가면 되죠. 그 정도로 혼인에 대한 생각이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만나도 되겠구나.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 어떤 경우는 내년에 결혼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백마탄 왕자는 아닌 것 같다. 내가 하는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그 백만 좀 안 타는 거 어떻습니까? 돈만 좀 있으면 되죠. 그런데 그렇고는 그 사람 내가 보면 한 사람도 돈 있는 남자를 못 만나겠어. 가히 볼 때 자기의 사고가 그렇다 보니까 이미 자기한테 돈이 고프니까 벌써 돈이 있는 사람하고 인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연주 자체가 이 뿌리에 해당하고 월주가 줄기에 해당하고 그래서 그건 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주는 화, 꽃, 줄기에 꽃이 피면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절대 뿌리에서 말이죠. 심어서 탁근하게 되면은 이것을 바랍니다. 이것을 열매를 바라잖아. 열매. 꽃이 피고 나면은 반드시 열매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뿌리는 항상 이 열매를 바란단 말이죠. 할아버지가 손자 바라듯이 딱 바란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내방경을 보는 말이죠. 내방경을 보는 오늘의 이 손님이 나 앞에 올 때 무엇 때문에 왔겠다 하는 걸 볼 때 상당한 적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올 때도 오늘의 갑술의 일진인데 이 날에 내 앞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또한 여러분 엄청난 매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내방경을 갖다가 보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이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소위 낙하법을 해가지고 뿌리 자체는 반드시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일정을 세워놓고 사주를 역시 세울 때에 그 시가 뭐냐 까지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단 차로 미루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뿌리는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은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 공부를 하는 것도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무엇이 되겠노라고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공부하는 것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 자체도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가을에 그 뭔가 이런 수확을 목적으로 내가 농부가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계좌에도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 명리는 그만큼 아주 폭이 넓으면서 또한 얼마든지 인간관계를 인연에서부터 자식에게까지 인생 전반에 관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도구가 바로 이 명리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렇게 연대 월주 대 월주 일지 대 일주 이렇게 먼저 보고 자 이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반드시 개인의 사주가 좋은가를 먼저 봐라 이 말이죠. 내 아들 장가로 보내는데 결국하면은 내 아들 사주는 상당히 식상생계에 좋아 있는데 자기가 내 아들이 좋다고 하는 그 아가씨가 보니까 감사를 혼자 되다가 이래 있단 말이죠. 너 안 할 아버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맞추면 이거는 좋아.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도 안 된다. 이게 좋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일간대. 자, 일간대 상대방의 일간합. 다음에 연간의 합도 보고 또는 상승을 봐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간이 만약에 여러분 간목이라면은 상대가 만약에 기토라면은 이것은 상당히 좋죠. 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내하고 만약에 지지는 그대로 합을 봤는데 천간이 합을 해주면은 이것은 합이 되니까 좋고 이 만약에 본명이라면은 아니면은 기토 일간이 아니면은 연간이 참 아니면은 기토 일간 이렇게 되면은 더욱 좋죠. 기토 연간이 아니면은 기토 일간 말이요. 일간 되면은 이렇게 합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또한 간목이니까 개수 정도 되면은 이 상생이 되겠지. 그렇잖아요. 상생이 최소한 되어야 된다, 이 상생이.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간목인데 이 경금이다. 이러면은 간목에서는 이건 상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못 쓴다는 겁니다. 자체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을 갖다가 제일 우선 하고 그러면은 합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 사실은요. 쉽지가 않는데 연간 아니면은 일간에서 합을 하면은 좋겠는데 이는 같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간목일간이라면은 결국 기토 영간인생을, 자, 영간인생을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합이 되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아니고 없다 하면은 이 기토 일간인 사람을 맞이를 하면은 좋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갑자세이고 축되게 되면은 이는 천지합이 되죠. 이는 더욱 좋고 천간합이고 지지합이 되니까, 그래 이렇게까지는 안 바란다고 하더라도 천간 자체가 하게 되면은 좋고, 이것이 아니고 상생이 되는 강의는 결국 이렇게 정축도 되겠죠. 목생하니까 내가 니를 생하는가 니가 나를 생해주는 요 차이뿐입니다. 결국 생하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남자라면은 나를 생해주는 여성이면은 더욱 좋겠죠. 그러면은 개축이 좋다, 개축이. 그렇죠? 수생모하고 지지는 합하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일주를 중시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다른 데서 정부가 현충으로 이 벌이 있어도 일주가 하게 되면 이건 사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상생관계고 지지가 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자가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자로서 내가 생을 받는 겁니다. 간목에서 여러분 재수는 인성이니까 정인이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생해주잖아요. 정인은 여러분 엄마와 같은 그런 성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의 부인이 계속 나를 잘 되게끔 말이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환경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를 하게 되는지, 또한 상생되는 이러한 그 관계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3번 아재 보게 되면은 항이 보면은 일지 대 상대방의 일지합, 그 다음에 연지합 또는 상생관계,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이 만약에 안 되면은 이 일지가 금방처럼 그 개축이 돼가지고 상생도 되고 합도 되고 하면 좋겠지만은 최소한 이렇게 합이 되란 말이야. 아니면은 이 축생이 되든지, 내가 갑자 잘 주니까 축생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자충이 합이 된다 이 말이야. 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과 충을 상극 관계를 전부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삼합이 먼저고, 삼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합이다, 육합.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것은 방합을 또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합. 그러니까 이럴 때도 삼합, 자, 삼합을 제일 먼저 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그 이 남자가 자생이 있으면은 상대가 축생도 있고 이 신생이 있을 때에 이것을 먼저 말하면 이걸 신생은 삼합이니까, 그러면 축생도 좋고 신생도 좋으나 여기에 또 신생도 있기 때문에 이 신생하고 신생이 일단 삼합을 하니까 이것이 우선순위고 이것은 축은 미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란 겁니다. 왜냐하면은 총각이 장각하게 상당히 어렵는데, 그래도 총각이 나름대로 인터리 같으면은 처녀는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보면은 처녀가 막 들어와요. 막 심지어만 4군데 5군데만 들어옵니다. 차를 삼으려고. 그럴 때 이때 우선순위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것보다는 이게 낫고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변수가 있습니다. 진짜 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수로 간단 말이죠.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포로 갈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 사회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을 볼 때 이렇게 합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히 연지와 일지 이 합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연지하고 일지하고 합하는 것은 이거 자체는 나의 연지하고 상대방의 일지하고 상대방의 연지하고 아니면 나의 연지하고 상대방의 일지하고 이렇게 합하는 것은 상당히 두 사람이 엄청나게 기분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막이 먼저고 육합, 그 다음에 방합 이렇게 해보는데 이거 자체가요 방합, 자 삼합하고 육합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방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왜냐하면 방합은 저거 동기에 형제간의 합이란 말이죠. 합이. 그러니까 삼합하고 방합이 다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삼합은 해묘미 하게 되면은 이것이 해수하고 묘목하고 미토가 합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합한 거지만 이 방합은 사실은 저금끼리 합한 거예요. 저금끼리. 인묘진 동막목이니까 인도 묘도 저 목이잖아요. 진도 목이고 진을도 이거 저끼리 합이에요. 저금끼리 합이니까 이거는 막바로 여러분 이거는 붕해한다 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것은 역시 형제간의 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삼합은 각기 다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한 가지 기운을 발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으로 가니까 해가 원래 수고, 묘가 목이고 이는 토니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한 가지 뜻을 이게 인연이란 말이 인연. 사실은 이만큼 다른 거에 보면은 다른데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사주에서 그러면은 사주에서 이를테면은 인월생이 여기에 진시가 되고 이럴 때에 사주 자체가 신약이 돼가지고 사주가 어쨌든 신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이. 그럴 때에 이 묘생을 만나면은 임묘진돼요. 묘생을 만나면은 임묘진 아닙니까? 네, 임묘진. 이렇게 묘생이 들어옴을 해가지고 임묘진 한단 말이죠. 내가 신약으로 보고 그럼 이 묘생을 만남을 해가지고 내가 당했잖아요.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럴 때에 역시 삼합도 마찬가지죠. 삼합도 이를테면은 이렇게 술시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신약인 경우에 오생을 만나면은 이노 술 화 가지고 내가 강해지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사주가 이렇게 강한데 요렇게 오술로 만나면은 이것은 이철을 만나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파산될 수가 있습니다. 비교도 더 강해지니까. 그런데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항상 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인연을 만나면은 결국 만나기는 만났되 요거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란 인연을 만나 그래서요 어디냐면은 이런 길을 만나가지고 결국 요때 가면 헤어지고 그 한 해 걸러 그 다음 해에 무슨 길을 만나겠네 하는 이야기가 옵니다. 당신은 보니까 얼마든지 부인을 바꿀 수밖에 없는 사주인데 처음에 이런 길을 만나겠네. 고생을 만나겠네. 이것을 하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슨 길을 만나가지고 그때에 다시 두 번째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쪽 짚으면 엄청나게 잘 보는 거 아닙니까?